오늘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옳은 소리가 민평론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말이 민평론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자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서 오늘은 옳은 소리의 민평론을 한번 비판해볼까 합니다. 옳은 소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손녀가 모여 사는 가족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첫머리에 손자가 손녀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퉁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노래를 여기서 왜 부르지?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손자 손녀에게 통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나와서는 통일 전에 평화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일정을 쭉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2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문재인 정부 때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핵실험이 끝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한 차례 핵실험은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북미회담, 남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미 세 나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방향에는 어긋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핵이 없으면 통일을 할 수 없다라고 시아버지가 주장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며느리가 한마디 간단하게 반박을 합니다. 미북 간에 회담을 해서 평화가 올 줄 알았다고. 그러자 시아버지가 철없는 소리인 양 야단을 치고 남편이 마무리 펀치를 날립니다. 잘 돌아가는 집안이죠. 왜 이럴까요? 여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남자라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유한국당에게도, 심지어 이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는 시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외교 타령을 하죠. 여러 나라와 통상관계를 잘 유지하는 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망쳤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일본하고 잘 못 지내냐는 질책을 하는데 일본이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왜 말은 못합니까? 그런데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웃나라와 통상관계를 잘 못해오고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강 주변 5개국 국가수반들과 메콩강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캄보디아 1600만 명, 라오스 700만 명, 미얀마 5300만 명, 태국 6900만 명, 베트남 9500만 명, 2억 4천만 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들 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6%로 엄청난 기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7개 분야에서 우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환경, 비전통 안보 협력 등입니다.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그들에게 전해줄 것뿐입니다. 즉 우리에게 아주 넓은 수출의 통로가 열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한국, 인도네시아 간에 세파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입니까? 2억 6천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과 함께 교역했던 문화는 있었지만 지금 언급한 국가들의 인구만 합쳐도 5억에 달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도 시장이 넓지만 이 아시아의 시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2.0이 이들 국가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과 통상이 안 된다고요? 일본하고 안 된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본하고만 잘 지내고 싶다고, 일본의 말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할 용기는 왜 없습니까? 그러더니 또 느닷없이 한중 관계 타령을 하네요. 그럼 이제 짚어봅시다. 한중 미 관계가 어떻게 해서 망가졌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섰던 날이 있죠. 그 장면을 보고 전 세계는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경악을 했죠. 이제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하고 멀어지는 건 아니야? 우방이 우리에 대한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중국에 갔을까요?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북한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망친 주범은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한국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미국은 사드 배치를 종용을 했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종용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기초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아들은 통일은 한참 멀었다라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지금 누가 통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핵의 위험 없이 두 발 벗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존하는 과제인데 아직 하지도 않을 통일 얘기를 왜 벌써 꺼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옳은 소린 주장합니다. 국방이 튼튼해져야 한다. 맞는 소리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역대 정부가 국방비를 어떻게 늘려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 8.9%,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는 7.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보를 우선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바로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낯으로 국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당대표께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을 한번 뽑으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평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일 절망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구한 국방과 또 안정적인 한미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그런 가운데서 북미관계가 개선돼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한일관계도 점차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이고 그 뒤에 통일을 이야기합시다. 통일이 멀었기 때문에 평화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가짜뉴스입니다.